저는 퇴근하고 필기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루에 2~3시간 정도씩 열심히 공부를 했었는데요. 건축 전공의 경우 NCS보다 전공 시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공 9, NCS 1 정도의 비율로 공부를 실시했었습니다. 진현주임님은 어떻게 공부를 하셨나요? 저희 고졸 전형의 경우에는 전공 시험 없이 NCS만 응시하다 보니 저는 NCS에서 정말 많은 비중을 투자하였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준비를 해서 한 7에서 8개월 정도 준비를 하였고 평일에도 매일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기간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기간과 합해서 1년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NCS는 4하고 전공은 6 정도의 준비를 했던 것 같고요. NCS는 기본서보다는 모의고사집을 중심으로 해서 실전 감각을 익히는 데 중점을 두었던 것 같고 전공은 공인중개사 필수서와 기출문제집을 회독했습니다. 임채주임님께서 공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총 취업 준비 기간이 1년 반 정도 됐는데 그 기간 동안 틈틈이 준비를 했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NCS 3 그리고 전공 7 이 비율로다가 계속 공부를 했었습니다. 성우 주임님은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요? 아마 제가 여기 있는 주임님들 중에서 가장 준비 기간이 가장 긴 것 같은데요. 저는 행정고시를 준비를 하다가 이제 나중에 금융공기업을 준비한 케이스라서 합치면 약 4년에서 4년 반 정도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NCS의 비중은 2, 전공 경제 비중은 8로 준비를 하였고요. 경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공무원 경제학을 준비를 하였지만 대부분 금융공기업 경제학을 준비하신 분들은 공인회계사 경제학 인강을 많이 수강하시거나 또는 저같이 취급공무원 강의를 수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축직렬 분들 대부분은 건축기사를 취득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건축기사를 가지고 있고 건축기사 자격증에 나오는 문제들이 대부분 저희 전공시험에서 함께 나오다 보니까 건축기사 문제들을 계속해서 풀고 문제들이 100점 맞을 때까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채 주임님은 어떤 자격증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전산직렬의 경우에는 보통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을 많이 준비를 하시는데요. 그 자격증은 기본이고 요즘에 또 AI나 빅데이터 같이 신기술에 대해서 점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실제로 업무를 하다 보면 데이터를 다루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빅데이터 분석 기사나 아니면 데이터 분석 전문가 이런 자격증도 같이 준비를 하시면 업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자격증은 AFPK 자격증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경제 공부만 하다 보니까 경제 상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AFPK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금융상품이 어떤 금융상품이 있고 또한 금융시장 자체가 현실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어서 실제로 현재 업무를 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고졸 전형을 준비하면서 또 과가 달라서 자격증을 넣지는 못했지만 또 전형을 준비하다 보니 한국사와 같은 부분에서 가산점을 주고 있기도 하고 또 업무에서 엑셀을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엑셀 관련된 자격증도 함께 준비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부동산 직렬이다 보니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을 추천드립니다. 필기시험을 준비하실 때에도 부동산 학개론, 공법, 공시법 이 세 과목이 중복되기 때문에 취업 준비하실 때도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테지만 입사하시고 난 다음에도 저희 회사의 주 업무인 보증 업무나 도시재생 업무를 하실 때에도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입사하시기 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과 또는 공부를 추천드립니다. 건축직렬로 공부를 하면 다들 건축가권이라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 저는 가권을 한 2번 정도 풀었고 그 후에는 단권화 노트라고 각각의 전공마다 한 장짜리 개념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개념 노트를 만들고 계속 보면서 전공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게 제 꿀팁인 것 같고요. 또한 건축기사 기출 문제를 하루에 한 2~3개씩 풀면서 감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이 꿀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NCS 같은 경우는 빠른 연산 속도 능력을 요구하기에 연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보면서 같이 공부하거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성우 주임님은 꿀팁이 있으신가요?
저도 아마 용준 주임님과 비슷한 꿀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양이 많다 보니까 많이 읽게 돼요. 그래서 저도 용준 주임님과 비슷하게 저만의 간소한 노트를 만들어서 항상 까먹을 때쯤 되면은 이제 꺼내볼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간소한 노트를 대표 이론과 대표 문제를 각각 엮어서 언제든지 보면은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빠른 연산을 말씀하셨는데 NCS 같은 경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특히 수리 능력이 연산 능력이 많이 요구가 되는데요. 피셋 강사분 중에 조훈이라는 강사분이 계신데요. 그분의 비타민 연산 책이 있어요. 그 연산 책을 따라서 많이 푸시면은 연산 능력의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유진 주인님이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부동산 진열의 전공 필기 과목은 부동산 학개론, 공법, 공시법이 있습니다. 이 세 과목 중에서 부동산 학개론은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범위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법과 공시법은 공인중개사 범위 내에서 보시되 감정평가사와 겹치는 부분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문제풀이를 하면서 조금 도움이 되었던 팁을 말씀드리자면 정답 지문만 보지 마시고 나머지 지문에 대한 분석도 같이 하시면 제가 놓쳤던 부분도 확인할 수 있고 지식의 폭이 넓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비슷하게 많은 양의 공부를 했었는데요. 제가 했던 공부 방법 중에 가장 꿀팁이라고 할 만한 것은 제가 풀었던 문제 위에 OX 표시를 해놓는 것이었습니다. O 또는 X 표시를 점점 줄여나가는 연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책 한 권이 1시간, 30분 이내로 다 풀리게 되는 그런 효율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과목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줄여나가는 연습을 하시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산 직렬로 입사한 저로서는 정보 처리 기사 필기 실기책, 그리고 컴퓨터 일반 책, 그리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취약했던 과목을 정리했던 정리 노트, 이 세 가지를 꾸준히 반복하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책을 접하기보다는 이렇게 딱 세 가지 책을 정해서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면서 점점 더 이해를 하고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했던 게 저의 꿀팁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현주임님은 어떻게 공부를 하셨나요? 내 고졸 전형의 경우에는 NCS만 응시하고 전공 시험은 응시하지 않기 때문에 NCS에 중점을 두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NCS 시험의 경우 모듈형과 피셋형으로 나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듈형을 먼저 공부하고 단권화 노트를 한번 읽기만 했을 때 생각이 날 정도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 되었을 때 저는 피셋형의 모든 유형들의 책들을 한 권씩 구입하여서 피셋에만 몰두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만의 공부 루틴은 저는 사실 파워 J라서 시간표를 항상 꼭 짜는데요. 그래서 공부 시간도 꼭 8시에 일어나서 1시간 정도는 신문 스크랩을 보자. 또 9시에서 또 12시까지는 점심 공부, 그리고 점심을 1시간 먹고 또 오후 공부, 이렇게 일정을 타이트하게 짜서 항상 시간표를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참고로 저는 집에 있으면은 정말 공부가 안 돼서 카페에서 공부를 항상 했었습니다. 저는 사실 밤에 공부가 좀 잘 되는 스타일이어서 집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라는 말씀에 반대로 좀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저는 점심쯤에 일어나서 인강을 듣고 전날 공부했던 내용을 좀 복습을 한 뒤에 본격적으로 필수서를 정독하고 문제풀이를 하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며칠 앞두고 나서는 생활 패턴을 좀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 그런 패턴으로 조금 바꿨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성우 주인님과 반대로 파워 P여가지고 시간과 같은 건 정해져 있지 않았고 또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나 기숙사에서 정독실을 이용해서 평일에 3-4시간을 채우는 데 좀 더 중점을 뒀던 것 같습니다. 파워 P다 보니까 저도 새벽에 공부하는 걸 좋아해서 졸릴 때는 그냥 자고 대신 집중할 수 있을 때는 정말 열심히 집중하자는 각오로 필기시험을 준비했었습니다. 저희 허그 같은 경우에는 1차 면접과 2차 면접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기업 분석과 직무 분석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제가 이 허그에 얼마나 관심이 있고 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많이 어필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2차 면접 때는 임원진 면접분들과 면접을 보기 때문에 제가 허그에 얼마나 애정이 있고 또 잘 녹아들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눈 맞춤에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앞서 유진 주인님 말씀하신
말씀하셨던 것처럼 허그는 1차, 2차 면접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면접을 많이 보기 때문에 모의 면접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면접 스터디를 만들어서 동료분들과 함께 모의 면접을 많이 봤고요. 또한 면접장에서는 자신만의 특별한 강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필살기라고 하는데 허그의 인재상 또한 기업 분석 등을 통해서 허그에서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이고 그것에 맞는 나의 경험이 뭔지 찾아서 나의 필살기를 꼭 면접장에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면접 전형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자기 경험 정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면접이라는 건 주어진 시간 안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어내고 나와야 되는 그런 전형이기 때문에 평소에 자기 경험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 그 경험과 그리고 그 경험에 대한 나의 인사이트 이런 것들을 주어진 시간 안에 다 잘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전산직렬 같은 경우에는 PT 면접의 경우 코딩 테스트와 유사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저는 코딩 테스트를 준비할 수 있는 사이트를 통해서 항상 알고리즘과 SQL 문제들을 풀어왔었고 처음에는 온전히 내 힘으로 풀어보되 나중에는 다른 사람 풀이 방법도 참고를 하면서 좀 더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은 실패 경험은 무엇이었고 실패 경험에서 배웠던 점을 한번 말해봐라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제가 그 질문을 듣자마자 너무 당황한 나머지 실패 경험을 구구절절 얘기만 하고 실패 경험에서 배웠던 점을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다시 면접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실패 경험의 스토리보다는 배운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가 한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면접관 분들이 진짜 해봤어요? 라고 했던 질문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정말로 해봤던 경험이기에 상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면접이란 자리가 함께 일할 가족을 뽑는 자리이기 때문에 최대한 진솔한 마음으로 면접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 임하시는 면접 지원자분들도 꼭 진솔한 마음으로 면접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은 이 면접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은 손을 들어서 얘기를 한번 해봐라 라는 질문이었는데 그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가 손을 번쩍 들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단한 말을 한 건 아니지만 그 순간에 용기와 순발력을 봤던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질문을 놓치지 않고 했던 게 가장 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장점 중 하나는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선진화되어 있는 육아휴직 제도, 그리고 집중휴가 제도, 하루 미만 휴가 자기결제 등 좋은 제도들이 있고요. 또 저희가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이 장소도 15층에서 직원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공간 활용 또 주어지는 저희들의 복지 제도들이 저희 허그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희 허그의 가장 좋은 장점들은 앞서 말씀해 주셨던 복지가 있습니다. 복지 중에서도 저희 허그 직원들을 세심하게 돌보는 건강이나 심리 상담 같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의 마음과 몸을 돌봐주는 그런 복지들이 있습니다. 복지제도 중에서 사내 동아리나 또는 자격 교육을 지원해주는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 외적으로 취미 활동 또는 자기 개발에 지원해준다는 점이 또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 저는 특히 지금 현재 카몬이라고 보컬 동아리를 듣고 있는데 저의 취미 활동인 원래 코너를 가는 거에 쏠쏠하게 도움이 되고 있어서 아주 만족스럽게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공사가 이렇게 포근한 조직이라고 느꼈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신입사원이다 보니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실수를 할 때 사수분께서 신입사원은 당연히 실수를 할 수 있다 해주시면서 위로의 말씀을 건네주시며 추가적으로 다음에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업무를 더 꼼꼼하게 알려주시는 부분이 정말 저를 회사에 적응할 수 있도록 포근하게 감싸주는 느낌이 들어서 저희 회사가 참 따뜻한 조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예전 팀장님이셨던 장 팀장님에게 감사함을 전달하고 싶은데요. 인사 발령 이후에 저의 업무가 조금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저도 책임감이 좀 많이 생겼는데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사무실에 오실 때마다 말 걸어주시고 또 따로 밥도 사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서 정말 따뜻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장 팀장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시다 보면 언젠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꼭 같이 함께 일할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각자의 위치에서 공부하고 계실 취준생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드시겠지만 다 각자만의 때가 있으니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내시다 보면 자신에게 온 기회를 반드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 또 면접 준비하고 계신 우리 취준생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들 것도 당연히 알고 있고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느끼시는 것도 당연히 알고 있지만 조금만 견디시면 좋은 날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 오셔서 같이 인사 나누고 같이 일해요. 예비 허그인 여러분들, 힘들다는 것은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각자의 속도에 맞춰서 묵묵하게 목표까지 오르시다 보면 언젠가 정상에 도달하실 수 있습니다. 그 목표인 허그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화이팅! 모두 화이팅입니다. 파이팅입니다. 하나, 둘, 셋. 허그로 오세요.